저는 저번 주말 토요일 날에 종강역에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그 도전한국인 본부에 짧은 스피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뒀다가 주소를 못 찾아가지고 추워가지고 그냥 와버렸는데, 제가 막 도착해서 종강역 3-1 엑시트인데 3-1 출구 그 빌딩에 연결돼서 거기를 난 처음 올라가 봤는데, 야, 그 추운 날 온통 그 식당 가더라고. 엄청난 그 큰 빌딩에 식당가가 그렇게 질비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보니까 안에서 뭐 잠깐 서로 등을 대고 그렇게 먹는 그 식당인데 음식도 다양하고, 또 밖에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그런 광경 처음 봤습니다. 야,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막 뭐 혼동이 온다고 그럴까? 야, 이거 뭐야? 응? 보통 사람들은 뭐 IMF보다 더 힘들다고 어찌고 하다던데, 이게 inequality, 격차가 심하구나. 또 이건 보통 사람들이 먹는 거일 텐데, 저는 그런 음식 안 먹어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식으로만 먹고 산 지가 그렇게 됐는데, 야, 그걸 보는 순간 마음속에, 야, 이렇게 격차가 심한가? 그 광화문 지하에 가면, 서울역에 가면 지금 그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이 추운 겨울에도 벌벌 떨고 있을 텐데, 야, 이런 연말이라고 이러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야, 크리스마스 다가오지, 연휴 다가오지, 연말 다가오지, 또 동해안으로 또 해 뜬다고 보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항상 그런 것처럼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뉴욕타임즈, 몇 년 전에 스크랩해서 뉴욕타임즈를 지금 산더미처럼 밖으로 내놓고 있는데, 어휘도 정리하고 일본어도 정리하고, 여러분은 새해에 들어오면 내년부터 뭔 일을 하겠다고 New Year's Resolution, 새해에 뭔 결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Every day is a new year. 매일매일이 내년입니다. 신년도고. 1월 1일 기다리지 말고 12월 31일 저녁 기다리지 말고 오늘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지나고 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잣집에서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머니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일어났고, 학교를 갔다 와도,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갔다 와도 일을, 저 김재평이야 그 부잣집 어른 댁에서는 주인이 어른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았습니다. 군산에 그 가마니를 최고 매출하는 그 부잣집 일본 저택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제일 마지막 방에 제가 중고등학교 6년을 보냈는데, 두 분의 그 부잣집 어른들의 공통사항을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컸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시골의 일이라는 게,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워낙 모든 게 몸으로 할 때였고 기계는 없고 온통 사람들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그 일꾼 아저씨나 들을 보면은 아침에 구봉밥을 먹습니다. 몇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으니까. 저는 그때 새벽의 습관이 들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9시나 10시에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2시간 이상
해보니까 이 공부의 세계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영어와 일본어를 이렇게 평생 해보니까 2시간 정도 아주 집중이 됩니다. 2시간 정도 지나면 차 한 잔 타먹고, 요즘은 제가 유자차를 거나 생강차를 즐겨 마시는데, 커피도 아줌마 커피가 딱 체질에 맞습니다. 한 잔 먹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의 습관, 매일매일이 새로운 연도입니다. 연말을 기다리거나 연말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아는 분은 계속 지금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한 달, 2달 전부터 지금 계속 모임입니다. 계속 술 먹고. 여러분, 한 분야의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아이솔레이션, 자기를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시킨다는 게 언뜻 보면 낯설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의 어떤 엑스퍼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체력이 투자돼야 되는데,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이 언뜻 보면은 대단히 좋은 것처럼 느끼는데, 거꾸로 보면 엑스퍼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 유튜브 시대에는 한 개인의 엑스퍼트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시대입니다. 이거 하나를 올리지도 못하고 전문 분야랍시고 수많은 분야에서 옛날 사고로 세월을 띵가띵가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절하게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컴포트 존을 만들어야 됩니다. 컴포트 존이라는 말은 편안한 저 같으면 이런 서재가 컴포트 장소가 되죠. 방 3개가 완전히 천장까지 이렇게 책이 쌓여 있는데, 이런 즐거움이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 순간을 만끽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컴포트 존에서 매일매일 탈출을 할 각오를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아침을 먹으면 저는 집을 나서서 자연 속으로 출근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절히 세상의 재산을 날려보면서 어디에 가서 제가 힐링을 하는 원리를 깨달았냐면, 저기 양수리 깊은 산중에 가면 진짜 이런 때 가면 멧돼지를 만나는 코스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고물차를 타고 넌스톱으로 한 50km 나오는데, 교통신호 다 깔고 그대로 달려가서 그 길을 걸으면서 산 중턱까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고 때로는 멧돼지 가족을 만나고 하면서 저는 세상의 재산이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원래 컨트리 보이인데다가 저 김제평야 만경강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는 아저씨들한테 막걸리를 사다 배달하다가 배달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걸리를 먹은 덕에 논두렁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 자연에서 보낸 그 시절이 저를 지금도 저는 매일 자연 속으로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은 노예 생활을 아직 하시느라 도심으로 출발을 할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껴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뉴 슬레이브라고, 9 to 5. 9시까지 가서 5시까지 일하고 또 반복되는 생활을 합니다. 저는 요즘 다운타운을 을지로 입구역을 제가 서점을 간다거나 갈 때 가보면 숨이 막혀서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연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양수역에 또 약속이 있어서 가고, 거기 가서 또 식사도 같이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자연 속, 자연이 사람이 일러주는 것보다
이런 수만 권의 책이 일러주는 것보다 최고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모더 네이처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한번 또 동해안에 해뜨러 보러 가셔야 할 것입니다. 가면서 또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범퍼 투 범퍼의 상황을 겪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재미로 알고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해는 동해안만 뜨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연 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의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자동차 소음 속에 길을 걷고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과 두뇌와 몸뚱아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조용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조용한 강가의 물가 흙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서는 회기역에서 전철을 타면 춘천도, 가평도, 양수리도 1시간 이내에 쭉 가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완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경치도 찍고 유튜브도 올리고 좋은 책 수십 권을 들고 다니면서 어휘집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오고 가는 게 모든 게 배울 것이고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는 것은 똑같은 시간대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내가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시간의 감각이 틀려오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오고 가는 시간이 절대절명의 내 수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면 연말이 아니라 오늘 아침이 연말이고 매일매일이 삶의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 새벽 시간을 잠을 자면서 아침을 생략하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저는 45살에 노예 생활을 접고 내 삶을 살았는데 지나와 보니까 근 20년 가까이 내 삶을 사는 것이 참 잘했다. 빨리 그것을 때려쳤던 게 잘했다. 신세, 업스 앤드 다운이 있지만 내 삶을 내가 살아온 것이 잘한 일이다. 지금도 나는 앞으로 내 삶이 미래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지나간 세월의 마이너스보다는 나는 언제나 지나간 세월을 봐도 앞의 세월을 봐도 훨씬 밝은 면을 보는 좋은 태도가 생겼습니다. 아마 이 많은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의 서브컨셔스를 바꿔준 것 같습니다. 잠재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삶을 보는 삶의 현장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이 내 교육이 됩니다. 스승이 됩니다. 못된 놈을 봐도 그렇고 못된 년을 봐도 그렇고 그것이 모든 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도자가 얼마나 게으르게 살고 학교 4년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때 배운 그거 가지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인생을 추악하게 산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면 여자도 저런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본인이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헤어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줄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나쁜 자입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나보다 뛰어난 자의 글을 읽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카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똑바른 지도자인지를 반성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처먹고 있으니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시골에 군산상고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그때도 대학을 상황이 어려워서도 그랬지만 제 생각에는 대학 갈 생각보다는 나는 일평생을 내 스타일의 책을 보겠다, 공부를 하겠다. 저는 지금도 오늘 모르는 단어가 뉴욕타임즈에 모르는 표현이 나왔다, 단어가 나왔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메모를 합니다. 모르는 단어라는 얘기는 그걸 내가 메모해 놓고 찾으면 나는 그만큼 뛰어난 어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좋은 어휘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휘가 늘어난다. 장수하는 조건이다. 왜? 두뇌를 쓰게 되니까. 두뇌가 없는 장수, 몸만 장수,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전화기를 띵 해서 보면 누가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40대, 50대도 예의가 아닙니다. 요즘 치매에 관한 책을 보니까 40대, 50대부터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책을 안 보는 사회, 전화기에 콜을 받고 24시간을 보내는 이 세대가 앞으로 참 흥미롭습니다. 매일매일이 새해고 오늘이 연말이고 내일이 새해입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돌아온다고 들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들뜨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오셔서 나한테 어떤 즐거움을 진짜를 주고 있는지를 깨닫는 날입니다. 진짜 선물은 진짜를 알아가는 겁니다. 호텔 가서 뷔페를 먹었다고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이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라면을 먹더라도 편안하게 먹는 자가 심상이 편할 듯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자신 속에를 뒤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Every day is a new day. Create your own destiny. Create your own life. Every day is new year. Focus on your future. Focus today. Focus now. You are created in the same image as God. Bless you. Stay safe. Bundle up. Never fall into winter blues.